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입에서 보면 그 전형이 헷갈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내신을 올릴 때 어떻게 하느냐, 또 논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또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이제 공부이죠. 넓은 의미에서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것도 공부인 거고요. 또 내가 활동을 통해서 뭐 세특 활동이든 동아리 활동이든 학교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공부인 거죠. 근데 그런 공부를 잘해야만 대입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든 논술 전형, 수능 정시 전형으로 간다고 해도 어떤 틀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곧 학생부 교과 전형을 잘 준비하는 요령인 것이기도 하고요. 또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능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도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준비가 매우 매우 적합하게 전형 준비를 하게 되는 거하고 같은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곧 공부를 잘하기 위한 거인데 그 공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쓰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이죠. 발표를 잘하는 것도 공부인 것이고 내가 동아리 활동을 잘해내는 것도 공부인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하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공부로 귀결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측면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 내신 성적, 내신 시험 문제만 잘 보면 되지만 요즘은 30%, 40%, 서울의 경우에는 50%로 알고 있는데 그 50%가 결국 수행평가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잘 받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곧 뭐라고 하죠?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의 경우에 내신도 사실은 점수를 이렇게 보면 내신 50점 만점 또는 60점 만점에 100점이라면 거기에서 주는 내신에서 주는 시험 점수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한 50점까지는 또는 40점까지는 수업만 그냥 참석하면 아니면 뭐 누구나가 맞출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을 하죠. 그 다음에 20%는 그러니까 40점은 그렇고 또 나머지 20점은 조금 공부하네. 그 다음 20점은 더 공부하네. 그 다음 20점은 더 공부하네만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뭐 20점까지도 아니고 한 10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등수가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진정한 실력과 내신 성적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못 맞았다고 그래서 내 내신 전체 점수, 예를 들어 수행평가가 60점,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40점이라면 내신은 60점만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40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서 그 수행평가를 하게 되죠. 이 수행평가는 그 학년에서 시험 점수를 똑같이 치렀듯이 똑같이 점수를 했죠.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에게 배웠어도 그 학년은 같은 시험지로 문제를 풀었을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수행평가도
같은 것으로 똑같이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평가하는 것도 학교 수업 시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도 시험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행평가의 경우에 내가 등한시한다라든지 등한시하면 할수록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행평가도 일반적으로 40점 내지는 50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5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수행평가가 내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행평가가 50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뭐 체육은 70점, 80점일 수도 있습니다만 수행평가가요.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수행평가 50점 안에서 학생들이 그냥 제출만 하면 주는 점수 내지는 뭐 그거를 뭐 20점이나 30점이나 이 테두리 안에 두고 되는 그 안에서 이제 결론이 그 나머지 20점 50점 중에 30점은 뭐 그냥 평범한 애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나머지 20점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결정이 될 때 차지하는 비중에서 수행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교사가 제시해 놓은 어떤 점수 체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수행평가한 그것을 그 점수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나침판에서도 연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에듀진의 기사에서도 관련된 기사를 몇 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행평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지는 학교마다 또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공동의 어떤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을 점수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행평가 점수를 50점으로 해라라고 하는 기준이 예전에 있어서 웬만한 과목은 거의 다 50점을 기준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또는 더 많은 점수로 진행하는 뭐 은미체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점수 체계를 지금은 이제 동일한 잣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대한 점수를 예를 들어 시험의 경우에는 내가 그 점수를 맞았을 때 답의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내 시험 점수가. 시험 성적이. 마찬가지로 수행평가의 경우에도 어떤 체계가 있는지를 각 담당 그 교과목 선생님에게 물론 뭐 이미 제시돼서 알고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점수 체계를 알고 그것에 맞게 준비를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시험 점수 역시 기록으로 일부가 남겠지만 수행평가의 활동이나 점수를 내기 위한 뭐 다양한 활동이나 어쨌든 뭔가 있겠죠. 또는 발표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어찌됐건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뭐 교사마다 약간 뭐 그것이 어쨌든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정성적인 평가일 거 아니에요. 일부는 나름대로 정성평가라 그래서 점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평가라고 한다고 해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또 점수라고 하는 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수행평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해당 과목에서 수행평가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 항목에서 그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험 점수는 성적이 낮았어도 수행평가를 통해서 역전하는 경우가 또 나오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100점 중에 수행평가가 50점 내지는 40점, 또 시험 점수가 60점 내지 40점이라면 예전처럼 내신 성적 좋은 학생이 그 수행평가 점수가 좋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험 성적을 잘 맞았다는 그 학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행평가에서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수행평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 것이지, 그 안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역전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 수행평가나, 물론 이제 예전입니다만 수행평가나 이런 거가 더 재밌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불만을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불만도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그 점수에만 신경을 쓰는데 실제로 결과치가 달라지는 것은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는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매우 싫어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당연히 시험 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수행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치러왔던 시험들은 수행평가가 아닌 점수에 의해서 산출되어진 시험에만 이렇게 생각이 꽂히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순간적으로 간과하는 거죠. 냉정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게 이거였네 라고 알지만 순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죠. 하지만 수행평가는 당연히 이런 단순한 점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더 늘어가고 학생은 더 피곤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대신 당연히 역전이 그 안에서 또 점수책에 의해서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시험 못 봤다고 그래서 100%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 수행평가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시간을 주고 평가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경우에 학생들의 지금 수행평가가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 보고 연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시험 점수의 경우에는 학생이 개별로 공부하는 거지만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어른들의 시각에서 또는 또 다른 측면의 시각에서 뭔가 더 발표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뭐 준비해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학생이라도 만약에 엄마가 또는 뭐 아빠가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대라면 의견을 구하고 준비해 가는 것. 물론 뭐 혼자서 준비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혼자서 준비해도 가능하다. 대신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그런 시각,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쁘고 뭐 전혀 다른 거 이 머릿속에 있는데 갑자기 수행평가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싶기도 하죠. 다만 각각의 주제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뭐 한 번 정도 뭐 검색을 해서 찾아본다든지 그게 뭐 이런 거였구나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또는 만약에 알았던 지식이 내가 뭐 정확히 또는 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면 학생에게 전달을 해서 그런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것.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컨설팅하는 전문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 수행평가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건네주죠. 어떤 것을 하는 게 좋겠다. 여기선 이제 이 수행평가는 이미 정해진 그 어떤 게 있을 것이고 그 주제 안에서 나름대로 여지를 발휘할 것들이 또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생들의 경우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의 것이 있는 것인지, 엄마 아빠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내가 무엇을 더 도움이 돼줄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을 해보는 것.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녀와의 대화가 조금 품격이 높아지게 되겠죠. 매번 공부해라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레벨을 높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학생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이미 대충 찾아볼 수 있는 정도를 차원을 넘어선 과목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전공하지 않으면 당연히 모르죠. 또 지금 현재 내가 그것과 관여하지 않는 일이라면 당연히 어려운 것이지만 적어도 그 짧은 순간에 논리적으로 학생이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내가 질문했을 경우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뭐 짧은 시간이나마 어찌됐건 뭐 찰나의 시간이든 뭐 그 정도라도 학생이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수행평가에서 나머지 반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치르거나 준비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체크해 가면서 나머지 최종적인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